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을 줬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 약합니다. 원래 디커플링이 과거에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미국장이 3개월 동안 올라가고 우리나라 장 3개월 동안 빠지면 3개월에서 아주 지독하게 디커플링이 나와도 6개월 정도가 최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그 기준은 작년 12월 막바지 무렵에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물론 계속 신고점 구간이 있었지만 조정을 받다가 이제 다시 넘어가면서 그렇게 올해 1월 달서부터 다우존스는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움직였던 장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때에서 쫓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간에 한 번씩 쿵쿵 빠지고 그 다음에 올 7월 달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뭐 그랬던 장으로 일단 올해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얘기가 좀 전에 어떤 얘기였냐면, 자,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쿵 떨어지죠. 이게 올해 1월이니까 올해 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쿵 떨어지죠. 올라가다가 쿵 떨어지죠.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8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한번 찾아오고, 그리고 반등 주고 쿵 빠지고 반중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랬어요. 근데 다우존스는 다우존스 작년 12월 달 요 고점을 돌파를 하고, 여기 고가를 여기서 막판에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는 쿵쿵 떨어졌지만 얘네들은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신고점 돌파, 잠깐 쉬었다가 또 신고점 돌파, 쉬었다가 신고점 돌파, 쉬었다가 신고점, 쉬었다가 신고점, 쉬었다가 신고점. 지금도 쉬고 있죠? 또 신고점 가겠죠? 다른 시장입니다. 같은 지구상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여태까지 보였던 그 약했던 흐름을 봐서는 오늘 아침에 다들 떨어질 줄 알았단 말이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인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인상한다는 얘기는 더욱더 아니고요.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95%였다면 뭐 78%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주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급할 거 없다. 천천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졌대요. 근데 꼭 그때 빠진 건 아니고 트럼프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래, 어쨌든 그런 얘기, 그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이 불확실하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금리 인하를 더욱더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예전처럼 돈을 열심히 트럼프가 많이 풀어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금리를 내리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미국장이 어쨌든 빠졌대요. 저는 다른 뉴스에 나왔던 얘기들은 싹 다 핑계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자, 미국장 보면 그냥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나스닥 많이 올라왔잖아요. 잠깐 내려온 것뿐입니다. 이게 진짜 금리 인하 안 할 생각이고, 뭐 소매 판매 지수가 호조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내지는 뭐 그런 이제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져서 미국장이 아주 폭락을 그냥 쭉쭉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얘네들 여기 이만큼 올라왔다고 이만큼 쉬는 겁니다. 미국장은 또 올라갈 거예요. 조정을 마무리하면.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예전처럼 안 좋은 장이었으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8시 38분 기준으로 30분 늦네요, 선물이. 기준으로 지금도 플러스거든요. 장중에도 계속 플러스권이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음봉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딱 이렇게 9시 9분 지금 이렇게 저녁 방송할 때 과거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도 제가 서울경제에 있었으니까 금융위기 당시 이런 분위기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음봉 떨어졌죠. 그러면은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 3% 막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고 내일 아침 미국장이 얼마나 빠질까 두려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빠지면 미국이 나스닥이 5% 지금 마이너스 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이 마이너스 8%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 8% 10% 빠지겠네. 그러면서 정말 피해 장세가 왔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얘네들 이만큼 떨어져도요.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고 별로 그렇게 애들이 급할 게 없어요.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미국장은 너무 좋다라고 일단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저렇게 좋은데 떨어져도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태까지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깰 수도 있는 흐름이었는데 깨질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그러한 악재 때문에 뭐 빠졌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겠고 그냥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하면서 어쨌든 나스닥이 2.4% 가까이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반등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태까지 1년 넘도록 보여준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 2.4% 가까이 빠졌으니까 오케이 땡큐 하고 공매도 하는 애들은 더 좋으라고 뭐 해야 돼요? 박살이 나서 2,200, 2,000개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 또 상승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케이 너네 시장 올라가지 우리는 떨어질 거다 하고 마이너스 1,500 떨어지는 거죠. 뭐 이랬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우리나라 맨날 그래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시장은 또 역사적인 신고점 가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1,50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1,500은 좀 심하고 하락일자 계산해 보니까 1,800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오늘 보여준 겁니다. 자, 결론. 그렇게 약했던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빠지지 않고 반등 주는 것은 그냥 많이 빠져서 그래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종목 수가 떨어진 거에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종가까지는 뭐 비슷할 거예요. 617개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 200개 여기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00개 올라갔는데 장 막판에서는 지금 1017개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그래서 미국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주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되느냐 2400 안 깨지면 매수 공략 됩니다. 2400 깨지면 단타든 추가 매수든 했던 것들을 손절을 해야 되지만 2400이 깨지지 않으면 잘 적어 놓으세요. 코스피 2400이 깨지지 않으면 손절하지 말고 오히려 공략을 해라. 그리고 매매를 하세요. 지금의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서 쭉쭉쭉 올라가고 뭐 연말장이라고 계속 올라가고 뭐 여러분들 좋으라고 뭐 지수를 계속 땡겨 올리고 반등 완벽한 바닥치고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돈을 빼서 해외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뭐 외국인들도 자기네 나라 주식 사지 우리나라 주식 안 산단 말이에요. 싸다 그래서 저점 매수는 조금 들어오지만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국민연금이요. 2029년도까지 우리나라 주식 비중 계속 줄입니다. 0.5%씩 계속 줄여서 13%대로 만들 거예요. 지금 15.4%대 만드는 게 아마 올해 연말까지 계획일 겁니다. 2029년도까지 비중 계속 줄여요.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팍팍팍팍 여러분들이 좋으라고 지수 막 급등하고 그런 흐름들은 잘 안 나올 테니 매매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2,400이 안 깨지면 제가 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걸리겠죠. 2,600 가면 또 걸리겠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할 생각으로 매매 대응을 잘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로 시장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자, 종목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샤페론. 자, 시장이 그래도 죽으란 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안 좋은 얘기 한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장의 급락은 멈췄다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바닥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의 급락은 멈췄고 단기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종목들은 움직이겠죠. 근데 여러분 좋으라고 모든 종목들이 다 안 움직인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은 가는 종목은 갈 수 있어요. 얘 샤페론도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만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종목들은 다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가요. 뭐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갑니다. 2, 3일 그다음에 빠진다고 봐요. 일주일 동안 올라가고 2, 3일 빠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싸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럼 그렇지 이놈의 시장. 역시 올라가다가 박살나는구만. 더 빠지겠네. 무서운데? 다 던질까? 어떠겠어요?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만 빠져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야구 선수도 그렇고 권투 선수도 그렇고 주먹의 그 트라우마, 야구공의 트라우마가 빠지게 되면 그 본인들의 그 주 업종이고 주 그 일하는 본인들의 그 경기잖아요. 야구 선수는 야구만 그게 직업인데 야구공을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트라우마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식이 주업은 아니겠지만 주식을 평생 동안 하다가 지금 이 하락을 보고 다들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리적으로 복구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믿겠느냐? 믿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믿어라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려면 이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세는 없는 대신에 계속 급등하기 위해는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아요.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막 들어온다? 집 팔아서 들어온다? 차 팔아서 들어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코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그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죠. 말이라 바른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급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일부 뭐 샤페론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들이 움직인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시장이 뭐 일주일 올라갔다가 2, 3일 빠질 때 또 트라우마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는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샤페론은 갖고 있는 사람들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국제약품. 자,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뭐 시장 지금 반등 주고 나쁠 얘기 할 게 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장 너무 좋습니다. 이제부터 막 급등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심리가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급반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로. 그래서 국제약품도 이때 당시에서 11월 1일 날 이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고 이 시장이 지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는 건 무리고 그나마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준 종목이 국제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정도인데 뭐 이 정도의 소소한 정도의 매매는 앞으로도 계속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120% 먹고 220% 먹고 요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굳이 그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12%가 아니고 30%까지는 나옵니다. 지금 종목들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에 있었던 종목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어제 드렸던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셀리드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휴마시스도 있었어요.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처럼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은 바닥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종목들을 잘 가려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자, 퍼스텍 같은 거 볼게요. 11월 7일 날 퍼스텍을 드렸던 것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우주항공사부터 방산주, 드론주 뭐 이런 애들이 잘 움직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잘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만만해서 지금 대부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성공을 하고 수익이 나고 했던 종목들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간 거 없이 지수가 반등을 줄 때 매매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수익 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폭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여전히 쌓여 있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폭락세가 멈췄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폭등장, 급등장 이건 안 나와요.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폭등장은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대부분 50%, 70% 빠진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게 올라가려면 복구가 되면 233%가 올라가야 돼요.
70% 빠진 233%, 100%, 50% 빠진 건 100%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당장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0%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다. 그 뭐가 유리하다? 매매가 유리하다. 지금 들어가서 30% 먹고 팔고도 되고 10% 먹고 팔고도 된다. 하지만 70% 마이너스 된 거 233% 올라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장과 함께 길게 부연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 맑게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목 리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